KGM이나 르노나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 놓여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랑 콜리오스나 액티언 모두 위치가 어떤가요? 스포티지랑 소렌토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성공하면 틈새 시장을 공략한 차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이도저도 아니라서 스포티지와 소렌토의 수요를 뺏긴 차가 되거든요. 소렌토는 사실 비빌 수가 없는 차가 됐습니다. 국내 판매량 1위라서 목표라면 모를까 얘를 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사활을 건다고 해서 무조건 될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견제를 해야 할 게 스포티지인데, 그랑 콜리오스나 액티언하고 완전 겹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수요층이 안 겹치지도 않습니다. 스포티지의 강점은 무난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심형 SUV면서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품성이 너무 뒤처지지도 않아서 진짜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고, 이런 점 때문에 오랫동안 판매량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스포티지를 타보면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점은 꿀렁이는 승차감이라고 보는데, 이게 고속 주행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속으로 주행할 때 과속 방지턱이 연속으로 있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 특히 오르막인데 과속 방지턱까지 연속으로 있다,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T 7단 변속기가 유일한 단점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출시될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는 스펙이 꽤 흥미롭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유출 사진과 함께 어떤 포인트가 주목할 만한지, 그리고 KGM하고 르노는 어떤 부분에서 긴장을 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인터넷 가입하면 당신은 인터넷 민족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통신사에만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약정을 교체하기만 해도 최대 48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민족은 그 모든 걸 드립니다. 정수기가 필요하시면 최대 30만원, 휴대폰 유심 기변이 필요해도 최대 30만원, 스포일러 구독자분들 한정, 공유기도 요금 추가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누적 가입자 수 20만, 통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보세요. 우선 외관부터 볼까요? 이렇게 광고 촬영 중에 유출된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전체적인 실루엣은 현행 모델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특히 측면과 후면부는 사실상 현행 모델과 거의 동일하다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딱 봐도 앞부분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건 뭐 이미 티저 이미지와 스파이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공식 티저 이미지부터 보면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요? 전체적인 실루엣과 램프들이죠. 이렇게 헤드램프 쪽을 보면 요즘 한창 기아가 밀고 있는 거 있죠? 헤드램프 테두리 부분을 감싸는 듯한 주간 주행 등이 들어갔고, 이게 방향 지시 등 역할도 할 겁니다. 스파이샷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현행 모델은 이모티콘 모양이 나름 시그니처였는데, 이걸 과감히 버리고 소렌토나 K8하고 패밀리 룩을 공유한다는 느낌에 더욱 다가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불호는 현행 모델보다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후면부는 예상대로 거의 바뀌는 게 없고, 테일램프 형상 정도만 조금 바뀌는 걸로 보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방향 지시 등은 투싼과 다르게 상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투싼은 오히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위치가 더 내려간 게 당황스러웠는데, 기아는 카니발도 보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오히려 하단에 있던 걸 상단으로 이동했고, 스포티지도 상단에 유지했다는 걸 봐선 어느 정도 여론을 이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내로 넘어가 보면 여긴 거의 그대로입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살짝 바뀐다고 하고요. 센터 페시아는 현행 모델과 전체적으로 유사합니다. 이 사진은 외신을 통해 공개된 건데, 말뚝 형태 기어봉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상위 모델이나 옵션 적용 모델은 다이얼 변속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찍힌 거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뚝 기어인데 디스플레이는 커브드 형태로 들어간 걸 보면 우리나라처럼 옵션이 적용된 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하위 트림부터 이 디스플레이를 기본으로 적용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입니다. 요즘 기아가 밀고 있는 거죠. EV3나 K8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들어간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는 로고를 아예 없애고 기아는 로고를 작게 넣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 보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변속기가 바뀌냐 안 바뀌느냐겠죠. 이게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이미 언론 보도도 그렇고 기아 대리점에서 나온 문자 내용에도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셀토스나 K5도 8단 변속기를 장착하잖아요. 스포티지도 1.6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굳이 이 차들하고 차이를 둘 필요는 없죠. 어차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상품성 개선 차원에서 넣어주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되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DCT 변속기가 적응하면 그나마 나은데,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는 꿀렁거리는 승차감은 어쩔 수 없는 거라 8단 변속기를
전기를 장착해주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주행감과 승차감을 선사할 수 있죠. 이외에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살짝 바뀌고 CCNC 기반 최신 UI UX,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문 인증 시스템,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 이런 것들도 변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출시 시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초에 미디어 행사와 출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아 타스만하고 공개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건데, 일단 변화 포인트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고, 다른 브랜드들이 눈여겨봐야 할 게 꽤 많습니다. 일단 기아의 출시 계획이 꽤 매섭습니다. 스포티지랑 타스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신차를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우정 기아 재경 본부장이 인터뷰한 걸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기아 역사상 신차 종류가 가장 많을 것이다. 한 단계 점프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게 당장 내년부터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신차를 엄청 많이 출시할 거란 소린데,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내년 1월에는 인도 시장에 초소형 SUV를 출시할 거고,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글로벌과 국내 시장에 픽업트럭 타스만과 텔루라이드와 셀토스는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는 EV4와 EV5를 출시하고, 이미 출시된 차들은 페이스리프트 되거나 풀체인지 되겠죠. 기아가 이렇게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첫째, 일단 영업 실적이 역대급입니다.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성장한 회사가 전기차도 많이 만들어 판다고는 하지만 테슬라를 뛰어넘었을 정도라는 건 사실 대단한 거죠. 5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2배 뛰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6배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률을 따지면 기아는 10.9%를 기록했고 테슬라는 10.8%를 기록했습니다. 0.1% 차이이긴 하지만 순수 전기차 브랜드이자 말도 안 되는 생산 효율을 가진 테슬라를 제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큰 거죠. 둘째, 기아 오토랜드 광명 2보 플랜트 생산 라인 전환, 이것 때문에 3분기에는 생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부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걸 만회하겠다는 뜻에서 신차 계획을 역대급으로 잡은 건데, 새 공장까지 가동되면 단순히 신차가 많이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신차를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거죠. 이게 좋게 말하면 회사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 약간 필터링 없이 표현하면 시장을 싹 다 장악해버리겠다는 소리거든요. 르노와 KGM은 당연히 긴장해야죠. 르노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판매 시장이 정말 극단적으로 완전 망한다 가정해도 그룹사 전체가 타격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르노코리아 스스로 한국 판매 시장도 중요하고 성과를 끌어올리고 싶다고 했으니 언급하자면, 기아가 이렇게 나오면 르노가 앞으로 출시할 신차들 모두가 보통 때처럼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랑 콜레오스를 시작으로 어떤 차들이 출시될 예정이죠. 소형 전기 SUV인 세닉, 그리고 오로라2는 쿠페형 하이브리드 SUV, 오로라3는 대형 전기 SUV입니다. 모두 기아가 출시하거나 이미 출시되어 있는 차와 겹치죠. 그래서 신차를 출시할 때 마케팅이 적극적이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신모델 출시 주기 자체가 기존과는 다르게 적극적이어야 할 겁니다. 가장 시급한 건 KG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GM은 지금까지 회사를 먹여 살리던 모든 모델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단 스포티지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토레스와 액티언 타격이 시급하고요. 더 중요한 건 렉스턴 스포츠라고 말씀드렸죠. 타스만이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그나마 무난하게 항상 잘 팔리던 차가 렉스턴 스포츠 라인업입니다. 사골 모델이 접어들었고 상품성이 뛰어난 차도 아니지만 국산차 중에는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하게 무난한 판매량을 유지해왔고, KGM 내부적으로는 판매량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렉스턴 스포츠는 풀체인지 되려면 최소 2년 반은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 영상에서 계속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신차 출시뿐만 아니라 쌍용차 시절부터 있던 부패한 중간 권력자들을 청산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내년 한 해는 토레스와 액티언 하이브리드 모델로 버텨야 합니다. 소렌토는 너무 건재하고 그랑 콜레오스는 치고 들어오고, 여기에 스포티지는 페이스리프트 되고, 타스만이 출시되면서 가장 볼륨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에 직격탄을 날리니 KGM은 솔직히 말하면 비상인 거죠. 자연이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권력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기아가 권력을 가져가면 르노코리아와 KGM이 입지는 좁아지는 게 당연한 거라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회사한테는 운명이 갈린 거고, 소비자들 입장에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